한국은행이 12월에 뱅크런 대비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 아세요? 아직 불이 안 났는데 소방차를 다 배치한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시중에 돈을 미친 듯이 풀고 있는데도 금리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시장이 한국은행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벌써 떠나기 시작했고 환율은 1,500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이런 조합이 과거에 좋게 끝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한국은행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뱅크런이에요. 은행이 망한다는 소문만으로도 사람들이 예금을 동시에 뽑아버리는 현상이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영국의 노던 록 은행이 대표적인 사례죠. 사람들이 줄 서서 예금 찾아가는 장면이 뉴스에 나오자 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져서 달려갔고 결국 정부가 개입해야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금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있다는 건 내부적으로 심각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한국은행이 지금 가장 많이 쓰는 수단이 RP 매입입니다. 은행들이 가진 채권을 담보로 받고 현금을 빌려주는 건데 문제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일주일 빌려주고 또 일주일 연장하고 계속 반복되면서 사실상 영구적인 자금줄이 되어버렸어요. 숫자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2025년 1분기에 0.5조였던 게 4분기에는 6.5조까지 급증했거든요. 불과 9개월 만에 13배나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 국채를 직접 사들인 금액까지 합치면 1조 5천억이 더 들어가요. 이건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시장에 현금을 직접 푸는 양적 완화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금리가 내려가야 정상이에요. 시중에 돈이 많아지니까 돈의 가격인 금리가 내려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면 대출이 쉬워지고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고 개인들은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면서 경기가 살아나는 게 일반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엄청난 양의 돈을 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는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3.3%를 넘어서고 있고 회사채 금리는 더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시장이 한국은행의 행동을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저렇게까지 돈을 퍼부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모르는 더 큰 위험이 숨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이 커지면서 오히려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한국은행이 돈을 풀수록 시장 금리는 올라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부동산 시장을 보면 이 현상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강남권은 물론이고 강북 일부 지역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어떤가요? 코스피는 2400에서 2500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라면 돈이 풀릴 때 부동산과 주식이 함께 오르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만 오르고 주식은 정체되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실제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은행이 푸는 돈이 PF 대출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PF는 건설사나 시행사가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건데요. 보통 땅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아서 공사를 시작하죠.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 구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2021년에서 2022년 초까지만 해도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어요. 땅만 사놓으면 가격이 올랐고 분양만 하면 완판이었죠. 그런데 2022년 중반부터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했거든요. 2022년만 해도 최악의 경우 땅이라도 팔면 원금 정도는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자만 계속 나갔어요. PF 대출 금리가 보통 연 5에서 7% 수준인데 4년이면 원금의 20에서 30%가 이자로 나간 겁니다. 게다가 그 사이에 땅값마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땅을 팔아도 원금조차 회수가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완전히 물린 겁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을 업계에서는 좀비 PF라고 부르는데 한국은행이 지금 풀고 있는 돈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좀비 PF들을 살리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처럼 계속 버티는 경우예요. 한국은행이 계속 유동성을 공급하고 은행들은 PF 대출을 연장해주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각종 규제를 풀면서 버티는 겁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는 이게 먹힐 수도 있어요. 국민연금이 계속 채권을 사주면서 금리를 방어해 줄 테니까요. 그런데 2026년 하반기가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무한정 채권만 살 수는 없거든요. 그 시점이 오면 금리가 급등할 수 있고 환율도 1,500원을 돌파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은 더 빨라질 겁니다. 2027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PF가 폭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한 프로젝트들이 속속 부실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은행들은 손실을 인정해야 하고 자본이 훼손됩니다. 최악의 경우 중소형 은행이나 저축은행 중 일부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한국판 SVB 사태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 당장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부동산이 10에서 15% 정도 조정받는 충격이 있겠지만 대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환율도 1,400원대에서 안정되면서 2027년에는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죠. 고통을 미루면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어떤 신호를 봐야 할까요?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게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이게 3.5%를 돌파하면 빨간불이 켜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3.3% 정도니까 거의 턱 밑까지 올라온 상태거든요.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1,500원은 경고 단계고 1,550원까지 가면 위험 단계, 1,600원을 넘어서면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해야 해요. 환율이 이렇게 오른다는 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세 번째는 한국은행의 RP 매입 잔액입니다. 이게 한 달에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봐야 해요. 월 2조 원씩 늘어나면 시장이 불안하다는 뜻이고 3조 원 이상 늘어나면 본인 자산을 점검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5조 원 이상 급증하면 현금 확보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해요. 네 번째는 국민연금의 채권 매입 비중인데 이게 25%를 넘어서면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뱅크런 조짐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갑자기 은행에서 예금이 빠져나간다는 뉴스가 나오거나 저축은행이 부실하다는 소식이 들리거나 금융감독원이 긴급 점검에 나섰다는 발표가 나오면 이미 상황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개인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예금 분산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은행당 1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은행에 1억 원 이상 예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 은행에 나눠서 예치하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달러와 해외 자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겁니다. 전 재산을 달러로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를 외화나 해외 자산으로 분산하는 거죠. 환율이 급등하면 원화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데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방어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고정비 점검입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는 게 좋아요. 경제 위기가 오면 소득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생활비를 줄이고 비상금을 모아두는 게 중요해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확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 레버리지를 경계하는 겁니다. 대출을 많이 끼고 집을 산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해요.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깡통주택이 될 위험이 있거든요. 위기는 준비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쇼크 때마다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산을 늘렸어요. 현금을 확보해 두었다가 자산 가격이 바닥일 때 사들인 거죠. 반면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빚에 쫓기거나 자산을 헐값에 팔아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과거 위기 때 자산을 지킨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남들보다 6개월 정도 빨리 움직였다는 겁니다. 위기 신호를 포착하고 빠르게 대응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 계기판은 여러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이례적인 유동성 공급, 오르는 금리, 떠나는 외국인 투자자, 치솟는 환율, 좀비가 된 PF 대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뭔가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시하면 당하고 준비하면 살아남습니다. 공포에 휘둘릴 필요는 없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건 가장 위험한 선택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대비하시면 됩니다.